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한폐렴과 관련된 이슈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각 나라별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현재 우한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 통보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느낌은 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달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대처했던 모습을 보면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비교해보면 나름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대응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각 나라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디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발생국 중국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우선 바이러스 발병 진원지인 중국은 우한폐렴이 발생한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흡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식적으로 우한폐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아서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확대시키면서 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먹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 언론이 워낙 통제되고 불투명하다 보니까 현재에도 정확한 발병 시기가 언제인지를 놓고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충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발병했는지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도 중국이 이렇게 대응한 모습하고 비슷하게 초기에는 우한폐렴 비상선언에 대해서 멈칫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멈칫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저번에 기사에서 찾아보니까 중국이 10년 동안 우리 돈 10조 넘게 WHO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WHO도 중국한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전 세계 언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되니까 WHO도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상선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튼 초기의 대응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중국은 초기에 우한폐렴의 발병 사실을 숨기면서 초기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일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 춘절 연휴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춘절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지난달에는 확진자가 나왔던 성들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에는 우한 등의 후베이 성을 포함해서 주변 다른 도시들 역시도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중국은 당장의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제대로 진단도 다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의 치료보다는 주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막으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더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는 질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금융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개인적인 생각으론 중국의 보건 방역에 대한 대처보다는 금융적인 대처가 더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쳐서 질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당장 중국 정부가 보건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금융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대출금리 인하와 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재정정책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에는 이번 대처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현재 질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처지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현재 중국은 보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통제를 막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경기 부양책을 펼쳐서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투트랙 전략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중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쉽게 말해서 돈 팍팍 풀고 돈 팍팍 쓰겠다 이건데 그러면 우리 증시나 산업에도 콩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중국이 푼 거대한 돈들이 중국 내에서만 소비되고 증발되면서 우리 국내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 의견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우리 국내 기업들도 받아서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국내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기대감이 있다는 그 측면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일 뿐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국이 초기에 대응했던 안일한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초반부터 보건 방역에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해서 러시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한에 있던 자국민들을 빠르게 송환하고 격리시키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도 강력하게 내세웠어요. 근데 진짜 망설임 없이 바로 직진해버리네요. 맞아요. 특히나 미국은 이번 우한 폐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의 통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10% 정도로 추정하고 거기다 이번 우한 폐렴이 변이가 너무 심해서 의학적인 대처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려서 초반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게 됐어요. 이러한 조치는 역시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이라는 그 위상에 맞게 보건과 방역에 있어서도 선진국답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야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뚝 떨어졌대요. 네. 그리고 의외로 이번 질병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처하는 모습도 예상외로 선제적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 표면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좀 웃기네요. 정치나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중국한테 그렇게 하기 힘든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현재 북한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식량난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중국과의 국경 무역을 차단할 형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한 이후로는 현재 유엔 제재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2017년도 이후로는 북한 경제가 완전히 침몰해 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도 조치를 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 조달 수단이 중국과의 교역인 점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중국인들의 관광에 북한 외화벌이가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번 북한의 중국 국경 폐쇄는 파격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지어 북한도 저런 강력한 조치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일관되지 않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발병 초기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별로 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우한 폐렴이 별거 아닌 병이라는 점을 강조시키면서 공포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때 국민의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도 없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예방 조치를 하라고 주문도 하고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 9일부터는 뒤늦게나마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또 입국 제한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춘제 연휴 기간에 나가 있던 간병인 유학생 등의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고 들어올 예정이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영보를 현 상태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이 27%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 정부와의 입장 고려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치러질 총선이라는 선거도 감안을 해서 그런지 초기부터 만족스럽지 않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물쭈물 망설이는 사이에 271명이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중에 21명은 소재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한에서 입국한 23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명동의 롯데백화점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매출이 200억이 넘는 롯데백화점의 본점이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청원 사이트 보면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이 70만 명이 다 돼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걱정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포심을 낮춰주는 단호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는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역 조치를 내세워서 뭔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우한폐렴과 같은 질병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고려를 우선시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미국과 같이 순전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건위생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선거에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증시와 관련된 얘기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국내 주가를 포함한 미국의 3대 지수 역시도 조정을 보이면서 그동안 급속하게 회복됐던 흐름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런 흐름은 지난주 초반에 워낙 빠르게 회복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조정을 받는 모습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사실 현재 실생활에서는 확진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와 사회 현상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증시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우한폐렴과 관련된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앞에서 언급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한폐렴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신종 코로나가 맞니 우한폐렴이 맞니 하는 그런 논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WHO가 표기하고 있는 건 2019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